반갑습니다. 톡쏘는 스포츠TV입니다. 오늘은 18일 주요 경기들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번리FC와 18위를 기록하고 있는 풀럼FC의 리그 17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세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경기인데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4승 1패로 홈팀 번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번리는 나름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번의 패배에 모두 첼시와 맨시티를 상대로 거둔 결과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기본 전술 컨셉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수비적으로 버틴 후 공격진에 있는 애슐리 반스 축으로 한 공격 라인의 단순한 역습 패턴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비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는 풀럼과의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 벤미가 결장한다는 사실이 다소 아쉽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측면 수비수 찰리 테일러도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수비 라인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원정팀 풀램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에버턴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12경기 무승의 늪에서 간신히 탈출했는데요. 동시에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영입한 공격수 조시마자가 지난 라운드 2골을 터뜨리며 영웅이 됐고, 아데몰라 루크먼 등 동료들의 지원이 힘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공격진에 고민이 많던 풀럼에게는 매우 희소식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 강등권과 근접한 순위에 머물고 있는 번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순위를 맞바꾸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추격의 불씨를 살린 풀램은 번리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번리의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은데요. 풀럼을 상대로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도 4승 1무로 우세했습니다. 풀램을 상대로 강했던 번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2020-21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라 리가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FC 포르투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벤투스의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대결입니다. 2017년 3월에 마지막 대결을 펼쳤던 두 팀은 총 4번의 맞대결을 펼쳤고 3승 1패로 원정팀 유벤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가 챔스 조별 예선에서 선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유벤투스를 상대하기는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포르투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의 기록을 거뒀는데요. 주축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가 올 시즌 리그 19경기 출전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레미는 챔스에만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선수인데요. 타레미는 올 시즌 챔스에서 단 3경기 출전에 그쳤고 그마저도 교체로 투입돼 출장 시간이 단 2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격 포인트 또한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 오타비오가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후 포르투의 득점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오타비오 대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해봤지만 오타비오의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측면의 루이스 디아즈, 필리페 안데르손, 주앙 마리우와 같은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포르투의 유일한 희망은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 유벤투스는 올 시즌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 알바로 모라타를 앞세워 포르투 원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뒀습니다. 주축 공격수 모라타는 리그보다 챔스에서 더 진가를 드러내는 선수인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 득점보다는 이타적인 플레이에 치중해 출전한 17경기에서 단 4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6경기 출전 6득점으로 경기당 1골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팀 분위기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치른 원정 3경기 모두 승리해 팀 분위기도 매우 기세등등합니다. 반면 올 시즌 유벤투스 측면의 핵심인 후안 콰드라도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것이 매우 뼈아픕니다. 콰드라도는 올 시즌 리그와 챔스를 포함해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에는 그의 공백을 메워줄 자원이 즐비하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원정길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2020-21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 중인 세비야 FC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6위를 기록 중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대결입니다. 두 팀은 11년 전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고 1승 1무를 거둔 세비야가 도르트문트를 탈락시켰습니다. 홈팀 세비야는 리그와 리그컵 포함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홀렌 로페테기 감독은 63년 만에 세비야를 챔스 8강에 올려놓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난 주중 F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2대0 대승을 거둔 세비야는 현재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중원에서 이란 라키티치를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며 주도권을 잡아 2선 자원들의 개인 역량으로 차이를 만들곤 하는데요. 전형적인 강팀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대 스포츠 토토 정보방 개설, VIP 스포츠 조합픽을 카톡방에서만 무료로 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무니르, 수소 등과 같이 발빠른 선수들과 함께 골 결정력까지 갖춘 엘 네시리까지 가세한 세비야의 공격력은 매우 막강한데요. 새롭게 영입한 파프 고메즈까지 빠르게 적응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5번의 리그 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매우 부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호펜하임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며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축 수비수 마츠 후멜스를 축으로 한 수비 라인이 계속 불안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중원의 악셀 비첼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것도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링 홀란드, 제이든 산초 등으로 구성된 공격진이 폭발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리그컵도 빠짐없이 소화하며 매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홈팀 세비야는 다소 지쳐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세비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2020-21 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9위를 기록 중인 올림피크 마르세유와 14위를 기록 중인 OGC 니스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마르세유는 니스와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팀에서 마르세유를 상대한 최근 5번의 경기에서도 4승 1패로 우세한데요.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무려 4패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선두권 싸움을 이어갔으나 이번 시즌 들어 갑작스레 9위까지 추락해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니스, 디종과 같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격력입니다. 베네데투, 밀리크, 토벤과 같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있으나 모두 이탈하거나 부진한 상황인데요. 밀리크가 이탈한 가운데 베네데투는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이번 일정에 나설 수 없습니다. 토뱅은 올 시즌 7골을 기록했으나 최근 9경기 동안 무득점인 상황인데요. 원정팀 니스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 중인 니스도 전력 누수가 극심한데요. 팀의 핵심 수비수 단테를 비롯해 아탈, 다닐루, 로톰바, 아델라이드, 돌베리 등 팀 전력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정 성적이 홈보다 좋다는 것인데요. 올 시즌 홈에서 승률은 25%에 불과하지만 원정에서는 4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선택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효과를 본 것인데요.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마르세유는 니스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니스는 그나마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보면 두 팀의 경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 확실한 주포가 없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경기를 통해 지루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7위를 기록 중인 에버튼과 1위에 올라서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홈팀 에버튼은 유독 맨시티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인 5번의 경기에서는 2승 3패를 거뒀으며 맨시티를 상대로 3경기 연속 홈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팀 에버튼은 최근 리그와 FA컵 모두 포함한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기복이 심한 경기력으로 성적이 들쑥날쑥한 상황인데요. 근래 리그에서는 선전했으나 점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FA컵 16강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4골을 실점했으나 5골을 퍼부으며 값진 승리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강등권 풀럼에게 2대0으로 패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시즌 홈 성적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원정에서는 11경기 7승 2무 2패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홈 4경기는 1무 3패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폭발했던 칼버트 루인의 득점력에 기복이 생겼으며 이를 받쳐주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히샤를리송의 경기력 또한 오락가락한 상태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컵대회 포함 1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히 유럽 최고 수준의 페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리그 상위권 팀들까지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제압해 무서운 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리버풀, 토트넘과 같은 팀들이 내리 3점차 패배를 거두며 좌절을 맛봤습니다. 현재 가브리엘 제수스, 라임 스털링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세르히오 아구에로, 케빈 데브라이너와 같이 에이스들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일카이 귄도완, 필 포든 등 새롭게 맨시티의 에이스로 떠오른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존 스톤스, 후벤 디아스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까지 탄탄해지며 공수 모두 안정적인 균형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러나 맨시티에게도 이번 경기는 그리 쉬운 승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한 경기가 적은데요. 최근 기복이 심하지만 충분히 득점력을 갖춘 칼버트 루인과 같은 선수들이 맨시티의 골문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18일 주요 5경기에 대해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저희 톡쏘는 스포츠TV 정보방에는 모든 경기 축구 라인업, 결장자들과 승리 예상 등 배팅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여러분들은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땅히 믿을 곳이 없어 여기저기 찾고만 계신가요? 톡쏘는 스포츠TV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유튜브 최대 스포츠 정보 VIP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각 종목별 최고의 분석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스포츠 분석 노하우와 절대 지지 않는 배팅법 등 여러가지 팁들을 매일 VIP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망설이는 순간 늦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카톡 링크로 메시지 주시면 선착순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